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7월 1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속도는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7월 1일인데 아직까지 이제 물려있는 상태로 이제 종목이 진행이 돼서 따로 팔린 게 없고요. 팔리고 나면은 그때 돼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관심 종목 뽑은 거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코디엠부터 해서 이제 보성파워텍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디엠 같은 경우 아침에 이제 매수가 되면서 바로 손절이 나갔네요. 일단 손절이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어제도 이제 손절이 꽤 크게 나갔었거든요. 한 6% 정도. 그러니까 종목들 3개 종목 손절이 나가가지고 한 6%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데 오늘도 일단 처음에 한 2.3% 정도 손실이 좀 발생했고요. 이 종목 코디엠. 그다음 펄어비스는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매수가를 갔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매수가 안 오고 바로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침에 매수가 됐죠. 여기 아침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그냥 큰 움직임 없이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 자체가 일봉을 봤을 때 높은 구간인데 뭔가 이렇게 이런 구간 5일선이 이렇게 깨지는 구간은 강하게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반대로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매수도 됐겠다. 한번 손절이 안 되면 좀 들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저항 매도가를 걸어 놨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좀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절반 이런 저항대에서 50% 팔고 50%는 한번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해 보면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옵티시스는 매수가 됐다라고 보고 그다음 보성파워텍은 장중에 아침 일찍 이제 소형 원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밀려가지고 얘도 일단 손절이 나갔고요. 일단 대장은 한전산업이었는데 얘는 2.5% 정도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코디엠이랑 보성파워텍 합쳐가지고 4.8% 정도 손실이 발생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2등 주고 1등 주인 한전산업을 보시면은 한전산업이 아침 일찍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장중에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일단 이때 원전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뽑은 것 중에 3개는 일단 지우고요. 옵티시스만 매수한 상태로 해서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3개 종목 더 추가를 해서 올려야겠죠. 다음 두 번째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이슈가 참 많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민노총에서 토요일날 1만 명 집회를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뭐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집회하기에는 이게 집회를 하고 나면은 분명 이제 확산세가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래도 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하고 났을 때 확진자가 아무래도 이제 집회를 하려면은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는 일단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고요. 뭐 진단키트, 음압병도, 뭐 재택근무 이런 관련 종목들 이따가 차트 좋은 종목들 보면서 괜찮은 거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 종목들 진단키트가 그나마 요즘에는 좀 대장의 모습, 대장 섹터로 좀 가고 있는데 일단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사 소식에 급락을 했는데요. 이게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거래대금 상위 1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1조 4천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8.8% 빠진 상태에서 차트는 잘 만들어 갔는데 차트를 이렇게 잘 만들었죠. 높은 구간에서. 근데 이 높은 구간에서 이제 뭐 물적 분할한다라는 그런 이슈, 그러니까 배터리사를 따로 뺀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하락이 크게 이어졌고요.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가 저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약 통했다. M게임이 이제 열혈강호 온라인을 이제 계속 예전부터 했었는 최고 매출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열혈강호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M게임 회사인 M게임에서 출시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임인데
지금 이게 매출이 좋아가지고 M게임이 지금 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또 메타버스로도 엮여가지고 같이 상승을 하고 하던데 일단 호재가 있는 자리이기는 하고요. 근데 일단 여기 전고점 구간에 다다른 상태여서 여기를 돌파를 하고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면은 매매를 해봐도 되지만 만약 돌파를 못할 것 같으면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매매할 거면은 아예 전고점을 확실히 뛰어넘는 걸 보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라는 것과 이르면 2일날 출마 선언을 한다. 네. 관련 종목은 이제 유유제약이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유유제약은 특히나 이제 또 이제 진탕키트 관련으로도 좀 엮여 있어가지고 저 윤희숙 의원 대권 출마한다 이런 소식으로 좀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백강산업도 그 관련주로 엮여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런 단기간에 박스권 단기간에 매집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돌파를 해준 이 모습 자체에서는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내일 한번 이렇게 조정 좀 떨어지는 거를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겨냥한 시진핑 중화민족 당하는 시대 끝나 뭐 이제 100주년 행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내용들은 그냥 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하나의 중국을 계속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무시를 하겠다 이런 식이고요. 전에도 봤듯이 전부터 계속했던 자강론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뭐 동국아레네스를 그러니까 미중무역 전쟁 관련 종목 동국아레네스인데 얘가 아직 큰 움직임은 없고 이 단기간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저점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티플렉스가 최근에 좀 잘 갔는데 티플렉스가 그래도 21선을 오늘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안 터져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일단 관련주들은 좀 이렇게 있고 근데 차트만 봤을 때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 이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런 데가 이제 전고점이죠. 여기가 그동안의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단기간에 이제 지지를 좀 저항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계속 봐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 푸드웰이 이제 이재명 지사 공정경제 강조해서 초중고 무료 급식 부각으로 해서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다음 나이백 mRNA 응용기술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소식에 얘가 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기본주택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본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특히나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 실거주 주택을 보호하고 실거주인 사람들 투기용 주택에 세금과 금융 제한을 더 강화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이제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주택 공급 관련 종목이 오늘 좀 상한가도 나오고 했었고요. 일단 한번 관련주들을 보면 오늘 상승 나온 게 일성건설이 상한가를 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KD가 대장으로 보이고요. 이 테마에서는 왜냐면 아침 일찍 이렇게 30분봉으로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로 보이고 그 다음에 2등주는 일성건설, 정산해강, 뭐 까미UNC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덕산 잘못 봤네요. 덕신하우징도 이렇게 좀 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푸드웰 오늘 그래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장중에 좀 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고요.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가 네이버 M&A 찌라시가 좀 나와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 외에서 얘가 이거 자사주 처분한다라는 이런 공시 때문에 시간에 하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8%에서 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좀 보면은 자사주 처분하는 거 좀 진짜 좀 양아치 같네요. 그다음에 솔보는 이제 키네마스터의 이제 최대 주주여가지고 같이 올랐는데 뭐 시간에서도 같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부터 봤던 것들 뭐 전선 관련 종목 미국 전선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는 뭐 크게 움직임들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 관련 종목 한번 보면은 흥국화재, 한창재지 좀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문전자, 또 국일신동, 아세아텍, TBC. 그러니까 이제 대권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관련주가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팩 협력사 추가한다는 이슈가 있던 것들 한번 세종공업, 이제 세방전지, 서현이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움직임들이 그냥 그렇게 막 움직임 임팩트 있게 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월 6일날 카뱅 상장한다라는 이슈. 얘도 이쪽 테마도 그렇게 차트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고 그러진 않고.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그래도 얘는 꽤 괜찮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도 있고 앞에 이런 전고점 구간을 한번 17만원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고, 캐모는 어제 상승했다가 얘는 참 매매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어제 이렇게 갭상승 시켜놨다가 장중에 빠지고 다시 말아 올렸다가 또 빠지고 다시 빠지는 이런 어려운 종목입니다. 다음 7월 1일 날에 이제 마그나 이슈가 이제 LG 마그나 합작한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료 소멸로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현우 산업도 결국 이렇게 좀 빠지네요.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픈베이스, 그 다음에 이루온, PPI, 한세 MK, 한일단주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변이 아까 말했듯이 또 집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말 지나거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휴마시스가 원래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젠,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해운주는 계속 이제 5일선 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페노션이 그렇고, 일단 HMM은 저라면 일단 여기 구간 전고점 단기간에 단기 박스권에 전고점 구간을 넘어주는 거를 보고 매매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SS, 해운, 태용로지스는 그래도 여기 21선을 조금 넘어준 모습 자체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다행이다, 좀 볼만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 종목으로 대원미디어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잘 차트를 만들어 가거든요. 얘가 그래도 상승할 때 이렇게 앞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어서 이 높은 구간에서 좀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계속 떨어져도 됐는데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기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한번 보면은 엔텔스 아까 봤듯이 옵티시스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높은 구간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높은 구간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강한 종목들, 강한 섹터에서 나오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그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좀 리스크는 좀 감수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고, 백신 여권 라운시큐어가 대장인데 나머지 종목들 그렇게 큰 움직임들이 없긴 없네요. 일단 그리고 오늘 누리플렉스가 좀 강하게 거래대금이 동반을 해서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그동안은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좀 단봉으로서 이제 봉목이 끝이 났다면은 오늘은 이런 장대 양봉으로 7% 장대 양봉 나오면서 끝이 나는 모습 자체가 괜찮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왜냐면은 그동안에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페이크 주면서 밑으로 확 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좀 전날에죠. 그 수요일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바로 오늘 양봉으로 만들어준 모습 자체가 세력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이 매집권 안에서 주가를 매집을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조금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미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꼭 다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3일기업공사가 유승민 의원 관련 종목인데, 3일기업공사 얘도 이 높은 구간에서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얘도 나쁘지 않아 가지고 북마크 지정해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범양건영은 좀 높고, 한진중공업도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아직 21선 밑에라서 조금 그냥 21선 넘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박스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남양유업도 일단 많이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이런 단봉 구간에서 매매를 할 구간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봉을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상승분을 한번 먹을 수 있는 거죠. 같이 이렇게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신성통상, 얘는 좀 고점이어가지고, 고점인데 강하게 상승을 계속 합니다. 일단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니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태경케미칼, 얘는 드라이아이스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때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얘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지금 빠집니다. 빠지면서 이 5일선을 더 이상 못 넘었다는 겁니다. 5일선을 못 넘었죠. 그러다가 이 6월 28일 날에 이 5일선을 양봉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 그 다음 이틀 동안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5일선을 살짝 깼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5일선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이 모습 자체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시 5일선을 올려놓았다는 거는 이런 구간, 5일선을 만들었던 5일선이 다시 상승을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은 잘 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을 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매매하기에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은 뭐 그냥 계속 상승하는 종목인데 높으니까 좀 보기 그렇고요. 일단 화신이 또 오랜만에, 얘는 이제 죽을만 하면은 계속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화신 같은 경우, 이 화신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얘가 정말 이제 강하게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이 이어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게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높지만 얘는 이제 높은데, 그냥 매매를 심플하게 본다고 하면은 오늘 만들어졌던 이 봉의 저점 있죠. 여기를 손절 잡고 이 위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매매하는 거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화전기가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인데, 얘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봤을 때는 21선 위에서 아예 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런 윗꼬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그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들 한번 EID나 이트론 이런 종목들 먼저 같이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는 그런 종목이어서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화전기를 봤을 때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한번 반응을 좀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좀 관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선제는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인데 조금 매매하기가 좀 난해하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나쁜 차트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솔본, 누리플렉스 아까 말했죠. 얘도 지금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오픈베이스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인데 좀 여기 고점에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계속 이렇게 버틴다는 거는 이루온이랑 같이 보면 되는데, 뭔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 자체에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 높은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에는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방향성이 나올 때 위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고점에서는 좀 내려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아까 봤듯이 뭐 태경케미컬 이런 것처럼 조금 다시 돌려주는, 이런 낮은 구간에서 돌려주는 종목들을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은 또 단기 과열이고, 헬릭스미스, 얘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이때 개파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 개파락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꽤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개파락하고 여기 밑에서 매집을 다시 하는 종목 있죠. 이런 종목이 매매하기가 좀 심플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이 딱 손절 라인이 딱 되거든요. 그럼 여기 손절 잡고 여기 위에서 뭐 한 2, 3% 위에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정고점 전까지만, 이런 저항대까지만 한번 매수해가지고 저항대에서 판다라는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릭스 미스 한번 넣어보고요. 유비벨록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그 다음에 신진 SM 어제도 뽑았는데 이제 박용진 의원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얘가 일단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 있죠, 지금 잘 안 깨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그러면 이때 또 그냥 심플합니다. 여기 깨지면은 21선이 깨지겠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저점이 깨지려고 하면은 내일 음봉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강하게 내려오면은 이 21선이 올라오면서 21선이 딱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단기 저점 깨버렸네, 그냥 손절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 얘가 21선 안 깨고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우상향을 한번, 우상향하는 걸 기대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신진 SM도 괜찮고, 종목들이, 그리고 어제 뽑았던 이제 애니플러스를 괜찮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21선 딱 위에서 안착을 해가지고, 근데 바로 또 상승이 나와버렸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산도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높지만 주가는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 높은 구간에서 21선 위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모습, 근데 워낙에 시총이 높아가지고 움직임이 좀 둔할 것 같아서 매매하기는 좀 꺼려지고요. 그리고 어제 또 봤던 유바이오 로직스, 이 종목도 지금 나쁜 차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5일선 오늘 안착을 시켜 놨고요. 이 핑크색 선인 5일선,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맞닿으면서 이게 뭐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이제 뚫으면서 상승을 하는 걸 이제 골든 크로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지금 여기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얘가 또 앞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어가지고 얘는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ST팜, 얘도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최근에 21선을 좀 다시 돌파를 조금 해준 모습인데, 근데 이런 차트에서 지금은 이제 5일선을 이렇게 계속 5일선 깨지 않으면서 상승을 하는데, 매매를 할 때 차라리 5일선이, 이런 구간에서는 5일선이 깨지는 걸 기대해보고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좀 정리하면은 3일기업공사, 태경케미컬, 화신, 누리플렉스, 헬릭스미스, 신진 SM,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그리고 아까 태경케미컬이랑 엮여가지고 같이 갔던 종목 SCD가 또 얘도 쿠팡 냉매 직접 생산한다라는 이슈로 해서 올랐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같은 테마입니다. 태경케미컬이랑 SCD가 같은 테마인데, 네, 일단 태경케미칼이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SCD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죠. 이런 모습 자체는 테마가 힘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 오늘 이렇게 최근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 종목들을 한번 이 좀 주가가 낮죠. 21선이랑 이격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 부담되지 않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면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훈구석유인데요. 훈구석유는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이죠. 얘랑 이제 중앙에너비스를 이제 같이 보면은 좀 좋은데, 중앙에너비스는 좀 고점에 있긴 하네요. 근데 훈구석유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좀 박스권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자체가 매집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과, 다음 장기간에 지금 매집을 매집을 하고 있고, 선을 하나만 그어 보면은 지금 구간이 어디냐, 이런 윗골이 달리면서 저항으로 맞았던 구간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죠. 지금 주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때 좀 이런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선을 아까 봤듯이 저항으로 맞았던 구간들 있죠. 이 저항으로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돌파를 못했던 구간인데, 여기를 이때 종목의 특징을 보면은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음봉으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종가상 여기를 넘지 못했다라는 건데, 지금 오늘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종가가
여기를 넘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한번 이 종목을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얘는 북마크를 지정해 보고요. 또 요즘 또 유가가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경남스틸, 얘는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인데 좀 빼고, 사마알미늄이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제약이 오늘 좀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오늘 또 얘가 21선을 조금 이런 돌파를 해줄 것 같은 모습이 살짝 나와가지고, 지금 차트 자체도 보면은 여기서 박스권 잘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은 좀 관심 종목도 넣어 놓겠습니다. 서린바이오는 어제 뽑았던 종목인데 오늘 좀 상승을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좀 빠졌네요. 근데 일단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이렇게 윗꼬리가 이게 달렸다라고 치면은, 오늘도 윗꼬리 달렸으면은 차라리 여기 앞에 있는 그 일봉상의 이런 전 고점 있죠. 단기 전 고점을 확실히 넘어주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은 또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볼만한 종목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동일제강 같은 것도 여기서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철강주입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안 터져가지고 좀 보긴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흥구석유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제약을 좀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심 종목 창, 그리고 엘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외가 5%가 뜨면서 끝이 났는데, 사실 이 종목을 내일 갭이 뜬다고 하면은 매매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박스권, 여기 앞에 박스권을 지금 전고점이 오늘 시간외로서 이제 좀 넘어줄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갭이 뜰 수 있는데, 갭이 좀 너무 높게 뜬다 치면은 매매는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차트가 이쁘니까 좀 다음에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넘기다 보면은 괜찮은 것들이 이제 보이고 하거든요. 넥스턴 바이오는 좀 높은 것 같고, 화신전공은 아까 화신 있죠. 그러니까 화신이랑 엮여서 보면 좋은데, 일단은 화신전공보다는 화신이 대장입니다. 모습 자체는 그 화신이 대장주로서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신전공보다는 아까 봤던 화신이 좀 더 낫고, 자이언트 스텝 있죠. 얘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 얘가 이 구간, 높은 구간에서 아까 봤듯이 메타버스 종목들이 다 고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섹터인 이 자이언트 스텝도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좀 볼 거고요. 지인 시스템도 되게 보면은 얘가 그동안에 이렇게 음봉으로서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21선이 지금 다 저항으로 맞았는데, 오늘 아예 21선 위에서 갭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갭이 뜨면서 아래 꼬리에 그렇게 달렸네.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죠. 이 종목을 내가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오늘 만들어졌던 이 아래 꼬리 저점을 손절 잡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 시스템 좀 보고, 일단은 지금 이제 진 시스템까지 봐가지고 자이언트 스텝하고 진 시스템, 다음에 3일기업공사, 태경케미컬, 화신, 다음에 누리플렉스, 헬릭스미스, 신진 SM,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ST팜 이렇게 좀 보고요. 다음에 삼성제약 아까 같이 넣었죠. 삼성제약이랑 흥구석유를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차트가 이쁜 종목들을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 차트를 좀 먼저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종목들을 좀 봐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료가 붙으면은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4%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의미 있는 것들은 개인이 또 1조 2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로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디어 이제 또 전 고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여기 전 고점을 넘어가지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요즘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이긴 한데, 아무래도 요즘에 또 바이오 종목들
뭐 이제 델타 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확진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8월까지는 좀 낫지 않을까. 8월 잭슨홀 회의까지는 지수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조정이 오더라도 좀 단기간의 조정이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8월까지는 그게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내일 관심 종목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보면은 이제 KD, 일성건설, 정산해강, 까미 UNC, 범양건영, 덕신하우징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주택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나이백이 mRNA 테마 상승 속에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상승을 했고, 키네마스터는 네이버 M&A 찌라시가 있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을 보면은 한창산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창산업 한번 넣어보고요. 다음에 또 해볼 만한 종목이 한국종합기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3종목으로 해볼까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옵티시스 뽑은 거 있죠. 아까 봤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이 종목 뽑고 그 다음에 한창산업 한번 얘를 뽑고 한국종합기술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오늘 봉의 저점 구간 있죠. 여기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 한 2구간 얘는 여기서 매수를 해보고요. 매도는 분봉상에서 이런 저항대 구간 있죠. 이런 데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때는 한 3%에서 잃고요. 벌 때는 한 8.7% 정도 먹는 구간에서 한번 손익비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한창산업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한창산업입니다. 옵티시스는 어제 거 이대로 좀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종합기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인맥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종합기술 이제 오늘 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 위에서 매매를 이제 이 종목을 여기서 잡겠습니다. 여기서 잡고 매도는 이제 분봉상에 여기 저항대 있죠. 여기 저항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잃을 때는 한 1.7%, 이제 벌 때는 한 5% 정도 버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 3종목이고 아까 봤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슈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 저는 주로 또 이슈를 보면서 사실 차트를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아까 봤듯이 보이시는 이런 차트 미인주들을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제 관점에서는 차트가 이렇게 이쁜 것들이 차라리 매매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슈가 엮여서 더 잘 가는 종목들이 존재하고요. 일단 차트만 봤을 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 3일기업공사, 태경케미컬 이렇게 차트가 이쁜 종목들이 매매하기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제 매매 특성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했을 때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짧게 잘라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